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김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소영입니다. 1.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우리는 다른 참여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이 아닌 공감의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 반면 각 개인마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6. 우리는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는 먼저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례를 준비하면서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문상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솔직하게 아빠가 자살을 하셨다는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저는 저와 제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상객들에게는 아빠의 죽음을 사고사로 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음은 굉장히 편치 않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아빠가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까? 나는 왜 아빠의 죽음을 알지 못했을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돌아가신 날, 그날에 대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빠는 음독으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빠가 누워 계셨던 침대 그리고 하늘색 담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기억나는데요. 그 기억들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를 때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귀를 막고 온몸이 정지된 상태로 제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자살 유가족은 고인의 죽음을 발견한 트라우마가 계속 잔상이 남아서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1년 정도 암투병을 하신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암투병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암성 통증으로 또 신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어머니의 존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또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겪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위로받았던 방법.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저에게도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고 또 슬픔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위로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어머니와의 존재 그리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기억하고 같이 공유해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뻤습니다. 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빠 얘기를 하는 게 꺼려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말을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빠에게 힘든 마음을 얘기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참 고마웠어요. 또한 제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그 분도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에 가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내 힘든 마음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또 편견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았어요. 언젠가 자조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빠의 기일을 기억해 주시는 유가족 분이 계셨어요. 아, 우리 아빠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상처가 되었던 것은 저는 아빠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잊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빠를 잊고 싶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이라고 잊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살 유가족은 사랑하는 고인의 기억 속에서 잊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중간에 제가 자살 유가족이고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놀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자살 유가족인 게 이렇게 놀랄만한 일인가? 우리 집에 치매 할머니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놀랄까요? 그런데 왜 자살에 대해서만 그렇게 놀라는지 그냥 자살도 많은 죽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살 유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거나 당황해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면 자살 유가족은 자신의 고통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견에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많은 사별 가족들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공통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상을 이야기할 때 그때 가장 괴리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아마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인데 그것을 상대방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발인을 앞두고 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축구 경기의 명장면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젯밤에 회사에서 과로를 해서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사별을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별 가족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사별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셨나요? 라고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별이라는 것이 괜찮아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별을 경험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인이 가장 떠오르는 때는 저는 일상에서 순간순간 아빠 생각이 나요. TV에 아빠와 딸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가족의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런 때 아빠 생각이 나는데요. 아빠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와 함께 만들어갈 삶의 추억들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삶이 힘들 때도 아빠 생각이 나는데요. 아빠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빠의 죽음을 겪고 나서 저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들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일반인들보다 7배에서 8배가 높아요. 자살 위험성이 있지만 고통과 싸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 힘들지만 저는 삶을 좀 더 값지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빠가 떠난 후로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살 유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의 진정한 가족을 만났거든요. 또한 다시는 저와 같은 자살 유가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보냈던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빠가 못다한 삶까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흔히 굉장히 기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물론 저도 그런데요. 아기를 낳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라든지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에 어머니 영정 사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소소한 일상을 지내는 과정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통장이 두둑한 날에 어머니께 무엇을 사드리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도와준다는 것이 가능한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함께 해주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일상은 거기서 그대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인데요. 멈춰있는 그 세계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한 기억, 그리고 감정을 공유해주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함께 해주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유가족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경우에 내가 알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는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선택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살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아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과 모임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서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과 또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즐겁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서로 다른 사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